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8월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정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4번부터고요. 50번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손해보험 회사가 제3보험을 영위할 때 적용받는 법이 아닌 것은, 자, 제3보험을 영위할 때 적용받는 법이 아닌 것은 한번 보죠. 1번 보험업법. 당연히 제3보험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손해보험 회사가 적용받는 법이죠. 보험업법 시행령 당연히 포함되죠. 상법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의료급여법과 이 손해보험 회사와는 실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제3보험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영위할 때 적용받는 법과는 관련이 없는 법은 의료급여법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에서 각 항목별 보상 방법. 자, 보상 방법이라고 하면 정액 보상이냐 아니면 실손 보상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자, 다른 거 하나 찾아보죠. 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이죠. 후유장애보험금 정액 보상이죠. 상해통원 의료비는 실손 보상이죠. 간병보험금은 정액 보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딱 구별이 되겠죠. 예,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 실손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상해통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36번. 상법상 사망사고 담보 가입 제한이 되는 대상은, 자,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죠. 그죠? 그래서 가입 제한이 되는 것은 만 15세 미만자, 사망사고 만 15세 미만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 상품 설계 기준, 제3보험 상품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상해보험은 보험기간 15년 이내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자, 손해보험회사는 상해보험의 경우에 15년 이내, 예, 보험기간 15년 이내면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제3보험은 실손형, 그 다음에 정액보상형 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손해보험회사라고 해서 실손형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최근에 이 지문이 자주 좀 눈에 보이네요. 눈에 띄네요. 2번 지문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일단 틀린 지문이 2번이었고요.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 지급 후 계약은 소멸한다. 맞는 내용이죠. 계약자 적립액 지급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4번,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과 실손해를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 얘하고 2번 지문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가, 자, 기본 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는 담보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특약으로만 영위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질병사망 아닙니까? 질병사망. 질병사망은 반드시 특약으로만 영위를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문제는 뭐냐면 100세 만기가 아니죠. 최대 80세 만기죠. 80세 만기. 그래서 정답은 기본 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는 담보는 질병사망 특약으로만 만기 80세까지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상해보험은 주로 뭘로 합니까? 직업직무. 그죠? 그 다음에 상해급수. 직업에 따라서 상해급수 1급, 2급, 3급 있었죠. 그래서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이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산출 시 고려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그럼 직업, 직무, 상해급수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대해 옳은 것은, 자, 금방 우리 보험료 산출과 관련된 거, 관련이 있는 거 없는 거 금방 봤죠? 자, 1번.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3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1급이죠. 1급. 예. 3급은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그죠? 얘가 3급입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의 크기도 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험료의 크기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2급이 아니라 상급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체 상해보험은 상해 등급을 3등급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상해보험은 그냥 일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보상 내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게 틀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상을 합니다. 중과실로 인한 상해도 당연히 보상을 하죠. 2번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자 우연히 일시에 흡입하여 생긴 중독 증상은 보상을 합니다. 그죠? 의도해서 장기간 흡입하여 생긴, 이건 자기가 의도했다는 거죠. 예, 이건 안 하지만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하여 생긴 중독 증상은 보상을 합니다. 3번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죠. 예, 고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예,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맞는 지문이죠. 1, 2, 3번 다 맞는 지문이네요. 4번 지진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지진으로 인한 상해에 보상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1번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사망보험 지급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보험금 때문에 다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러겠죠. 자, 전쟁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번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도 당연히 사망보험 지급하지 않겠죠. 4번 실종 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면 사망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장기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에 대한 틀린 설명 하나씩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하지 않겠죠. 예, 장해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최저 지급률에도 이르지 못하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생 후 2년 이내에 미확정된 경우, 상해 발생 후 2년이 되는 날에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한다. 자, 이거 얼핏 이렇게 보면 참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2년이냐, 2년 이내냐, 이 기간이 문제죠. 자, 2년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8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번 장해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의 관계 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해 분류표의 구별에 준하여 지급한다.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년이 아니라 180일이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4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죠. 특별약관, 특약, 예, 비급여죠, 그죠? 보험료 차등 적용을 위한 기준. 자, 6개월이냐,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뭐 암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1년입니다. 1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번 보겠습니다. 교통상해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 기타 교통수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교통수단인데 자동차냐 기타 교통수단이냐 구별하는 거죠. 자, 1번 선박, 항공기,
엘리베이터. 요 세 가지는 이제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이 되죠. 근데 덤프트럭은요. 덤프트럭은 구종건설기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에서 자 비영리법인단체,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종류는 자 몇 종 단체인가? 엄청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변호사, 의사회, 동업자 단체 2종 단체가 해당이 되겠죠. 얘는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2종 단체입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암보험에서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연령에 따른 면책기간,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죠. 자, 만 15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 질병급여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이건 보상하지 않는 상황에 해당이 되죠. 2번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의 경우 보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달에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자주 출제가 되네요. 자, 이 지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3번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겠죠. 성장 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 본인 부담금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린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녀의 성장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이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거네요. 2번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게 태아보험이죠. 태아보험.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어린이 보험에 특약을 더해 출산 시 위험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통칭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출생 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죠. 출생 안 했으니까. 법인격이 없는데 피보험자가 가능하지 않죠. 그죠?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개호보험. 자, 개호보험 그러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장기간병보험이죠. 주로 전신마비나 중증 치매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은 바로 장기간병보험. 개호보험 원래 이제 일본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개호보험이라고도 많이 장기간병보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호보험 딱 그러면 어느 나라식 표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호보험 딱 그러면 장기간병보험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키워드로서 여러분께서 좀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3차 시에 걸쳐서 50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반드시 전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출제 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4월, 5월, 3월, 뭐 6월 달 것도 한 번씩 쭉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